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HM파마 대표이사 지호셉입니다. 이번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는 디자인부터 분석 항목까지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한눈에 나의 장 건강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 요약 방식과 그래프 디자인이 개선되었고, 나의 위치, 현재 상태, 앞으로의 관리 방향까지 보다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화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최신 연구들을 반영해 건강 정보들을 업데이트하였고, 각 지표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여 콘텐츠도 보다 풍성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결과를 더 쉽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결과 페이지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 종합 결과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장내 유익균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건강 수준이 표본 평균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나타냅니다. 주의 단계는 대부분의 지표가 전체 평균 대비 낮은 상태로 불균형한 장 환경 또는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및 추천된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통 단계입니다. 전체 지표가 평균 수준과 비슷한 상태로 정상 범주 안에 있는 건강한 장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관리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호는 주요 지표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장내 환경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방심하지 않고 지금의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15가지 항목들도 각각 대사 면역 건강, 신경 건강, 소화기 건강, 영양소 대사, 피부 근육 건강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 카테고리에서 장내 미생물의 긍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 주의, 보통, 양호 3단계로 구성했습니다. 주의 단계는 카테고리 내 대부분의 건강 항목들이 장내 미생물의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 단계. 보통 단계는 카테고리 내 대부분의 건강 항목들의 장내 미생물의 긍정적인 영향이 평균 수준인 단계. 양호 단계는 카테고리 내 대부분의 건강 항목들이 장내 미생물의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프의 형태가 개선됐습니다. 이전 리포트에서는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 위에 내 위치를 표시했기 때문에 나는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한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포트 업그레이드에서 주요 결과 그래프들을 바 그래프로 변경해 내 결과가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 명확하게 구간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장 건강 상태가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정확히 구간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관리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령대별 평균 지표를 제공해 나는 또래보다 장 건강이 괜찮은 편인지 아니면 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전체 평균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또 하나의 정보가 추가된 것인데요.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대비 내 수치가 낮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내 위치가 어디에 속하는지 새로운 결과지에서는 한눈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는 결과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리의 기준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분석 결과를 확인하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솔루션 정보들을 모아서 나의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프로바이오틱스부터 생활습관, 권장 식단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한 페이지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피마스 유형은 내 장 환경에 가장 잘 작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조합을
HEM-파마 특허 기술인 피마스 실험으로 찾아낸 결과입니다. 두 번째, 맞춤 생활 습관 3가지 분석 키트 발송 전에 작성하신 건강 설문을 토대로 나의 장내 환경 개선에 가장 중요한 식생활 변화 항목을 선별해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장 식단은 작성하신 건강 설문과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건강 항목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기반으로 나의 장 건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건강관리의 기본으로 삼고 마이랩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다회차 리포트를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 나의 장 건강 변화를 추적하고 비교하며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분석 결과 히스토리 파트가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정보를 담아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장 건강의 핵심인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을 기준으로 4개의 마이크로바이옴 그룹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와 이전보다 나의 위치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치를 기준점 삼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해야 할지와 무엇을 더 보완해야 좋을지 알려주는 건강 디비자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그룹별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균형 잡힌 장 환경 그룹인 B그룹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모두 높은 가장 이상적인 장 환경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낮은 D그룹입니다. 보유한 장내 미생물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균형 있게 잘 생성하고 있지만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은 장 환경입니다. 이와 반대로 P그룹은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낮은 그룹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낮지 않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균형 있게 생성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장 환경의 활성도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그룹은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모두 낮은 관리가 필요한 가장 불균형한 상태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그룹은 나의 장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룹별 솔루션도 모두 다르게 제시됩니다. 나의 장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했다면 이제 그에 맞춘 맞춤형 관리 전략을 따라 실천해 볼 차례입니다. B그룹은 균형 잡힌 장 환경을 가진 그룹입니다.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나 고지방 식단을 피하는 것이 좋은 장 환경을 유지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권장 재분석 주기에 따라 변화된 장 환경에 맞게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B그룹은 미생물이 활동은 잘하고 있지만 장 속에 미생물의 종류가 적은 상태입니다. 즉,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미생물 인력이 부족한 셈이죠. 패스트푸드와 같은 가공식품, 밀가루, 과당식품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폴리페놀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습관화하면 미생물 다양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발효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적극적으로 섭취해 유익균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그룹은 장 속 미생물 다양성은 좋은 편이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대사산물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장내 미생물이 일을 잘 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육류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재료, 예를 들면 생선, 견과류, 들기름과 같은 것들을 자주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귀리, 현미와 같은 통곡물 섭취와 더불어 감자, 파스타, 쌀과 같이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냉장 보관하신 다음에 섭취하시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같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T그룹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도 부족하고 기능도 떨어져 있는 가장 관리가 필요한 장 환경입니다.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매일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하루 2회 이상 발효 음식을 섭취해서 유익균을 장내에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는 최소한 4가지 이상의 채소류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섭취하시고요. 식이섬유를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숨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장내 환경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전 설문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설문 항목 중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식생활습관 8가지 항목에 대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지 이전과 비교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나의 식습관이 좋아졌는지,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어떤 항목이 개선됐고 어떤 항목은 여전히 부족한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균형 잡힌 장 환경을 가진 그룹의 식생활습관 패턴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 35,000건의 데이터 중에서 핵심 지표인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모두 높은 그룹과 모두 낮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식생활 습관 패턴을 저희가 발견했는데요. 바로 다양성, 균형성, 규칙성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장 환경을 가진 그룹은 식사를 할 때 채소를 자주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한 끼에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를 골고루 포함해서 구성하고 과일이나 발효식품도 특정한 것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섭취하는 습관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최소한으로 섭취하고 과자나 빵처럼 단맛과 기름이 많은 간식은 절제하고 균형 있는 식단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운동하고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여서 장내 생태계의 다양성과 대사물질의 균형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기반이 된 겁니다. 이처럼 장 환경이 좋은 그룹의 식생활 습관을 참고해서 나의 식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훨씬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했는데도 나는 왜 장 건강 지표가 개선되지 않았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된 레포트에서는 그 원인을 함께 추적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바이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도 체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매우 민감한 생태계이기 때문에 일상 속 여러 요인들로 쉽게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첫째, 우리가 흔히 먹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초가공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억제하고 해로운 균의 비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활동은 수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수분이 부족하면 소화기능 저하와 독소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항생제나 진통제와 같은 의약품의 반복적 사용은 미생물 군집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장내 환경에게는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잦은 음주와 과도한 스트레스는 장 점막을 약화시키고 장벽 기능을 떨어뜨려서 유해 물질이 최대로 유입되기 쉬운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벽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태도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역 이상, 염증 반응, 흡수 장애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고지방 식이 습관, 특히 포화지방 위주의 식사는 장내 균형을 무너뜨리고 비만, 당뇨, 대사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곱째, 수면 부족 또는 수면의 불규칙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짧은 수면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낮추고 장내 리듬을 흐트러뜨린다는 데이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레포트에 제시된 솔루션만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보이지 않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생활 속에도 이런 요소들이 숨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지속적인 장 환경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종합 결과가 주위로 나왔다면 지금 나의 식생활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더 큰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나의 결과 중에서 어떤 지표가 낮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식습관, 생활습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전략 같은 것들을 함께 적용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점에서는 나의 장 환경에 맞춘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HM파마의 피마스 기술은 6가지 프로바이오틱스를 내 장 환경에 직접 테스트해보고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제안해주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나 미생물 다양성이 낮으신 경우에는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의 섭취, 가공식품 줄이기, 주기적인 유산소 운동 같은 생활습관 변화도 함께 실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6에서 8개월 후에 다시 리포트를 확인하며 내가 실천한 관리가 실제로 변화를 이끌었는지 추적해보는 것이 건강한 루틴 형성의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시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작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결과에서 특정 카테고리에 주의가 표시되었다면 그건 해당 기능과 관련된 미생물의 분포도가 평균보다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 특정 해당 기능을 돕는 미생물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 면역 건강 카테고리에서 주의가 나왔다면 대사 또는 면역 관련 장내 미생물이 줄어들었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건강 영역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야 되고요.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해당 기능성과 관련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추가 보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특정 건강과 관련된 미생물의 개선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전체 환경의 균형이 잘 잡혀야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역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와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에 도움을 주는 식습관 그리고 유해 요인을 줄이는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러 건강 항목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지금 내 장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맞춰서 관리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표본과의 비교를 기준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표본은 모든 연령대의 장 환경 상태를 포함한 평균값으로 장 건강의 전반적인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저희가 제시하는 거고요. 반면에 연령별 표본 비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이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참고 지표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즉, 내 또래와 비교했을 때의 위치를 보조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관리 방향이나 솔루션 적용은 전체 평균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두 수치를 함께 보시되 개선 방향성과 목표는 항상 전체 표본과 비교한 결과를 가지고 따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산균은 면역에 좋나요? 저는 피부가 안 좋은데 추천된 유산균은 피부에 도움을 주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시중의 유산균 제품들은 주로 특정 균주가 면역이나 소화, 장운동과 같은 건강 기능에 기여한다는 문헌, 논문들 기반 정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HM파마의 맞춤형 유산균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피마스라고 하는 자체 특허 기술을 통해서 고객님의 장내 환경을 그대로 복제하고 그 안에서 6가지 유산균 조합을 직접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은 어떤 균이 일반적으로 어디에 좋아요 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고객의 장 환경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는 조합이 무엇인지를 미생물 변화와 포스바이오틱스 생성량을 기준으로 개인에 맞춰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에 적혀 있는 균주들이 꼭 면역, 피부, 다이어트용으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장에서 실제로 가장 효과를 보이는 조합으로 추천된 개인 맞춤형 균주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추천된 피마스 유형은 일반적인 정보 기반 추천이 아니라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와 반응 결과에 근거한 맞춤형 솔루션인 거예요.